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건강백과입니다. 여러분, 요즘 밤마다 너무 더워서 잠을 설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낮에는 그렇다 쳐도 자정이 넘었는데도 방 안 공기가 후끈하고 이불을 덮을 수도 없고 안 덮을 수도 없는 애매한 더위 속에서 몇 번이나 뒤척이다 새벽에 겨우 잠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 생각하면 에어컨을 마음 편히 켜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냥 선풍기만 틀고 참고 버티는데 웬걸 선풍기에서 미지근한 바람만 나와서 오히려 더 숨막히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풍기 앞에 집에 있는 이것 딱 하나만 놓으면 체감 온도가 5도 이상 뚝 떨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은 단 한 푼도 안 듭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그런데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물리학과 생리학으로 명확히 설명되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올여름 전기요금 10만 원 이상 아끼면서도 시원하게 지내는 비법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열대야에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숙면 비법까지 우리 몸이 왜 더운 밤에 잠들기 힘든지 그 이유부터 해결책까지 자세히 공개할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대야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상청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열대야라고 정의합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람이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준을 더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대야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훨씬 오래 찾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이 113년치 기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 평균 열대야 일수가 한 해 6, 7일 정도였는데 2020년대에는 28일로 늘었습니다. 무려 4배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옛날 어르신들이 겪었던 여름밤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름밤은 완전히 다른 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유난히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여름밤 자체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더위에 대응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최근 70이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어컨을 밤새 틀면 다음 달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그냥 선풍기만 틀고 자는데 너무 더워서 자다가 몇 번이나 깬다고요. 고지서 걱정에 더위를 꾹 참으시는 그 마음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감각, 즉 온도 감수성이 점점 둔해집니다. 그리고 땀을 내서 체온을 낮추는 능력, 즉 땀샘 기능과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은 이미 위험한 고체온 상태인데도 본인은 그렇게 덥다고 느끼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인구 대비 온열질환자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은 인구 10만 명당 신고 환자 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눈에 띄게 많고 특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열질환에 걸리는 사람 자체는 한낮에 일하는 중년층도 많지만 일단 걸렸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건 바로 어르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덥다고 느끼면 바로 그늘로 피하고 물을 찾지만 어르신들은 위험 신호를 느끼는 시점이 늦기 때문에 주변에서 더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합니다. 전기요금 차이도 무시할 수 없죠.
에어컨을 한 달 내내 가동하면 전기세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반면에 선풍기는 한 달 내내 켜놔도 고작 몇천 원 안팎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십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안 물건만으로 에어컨 부럽지 않게 시원해지는 비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켜줄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체감 온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덥다고 느끼는 건 단순히 온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범위는 온도와 습도가 합쳐진 체감 온도입니다. 같은 28도라도 장마철에는 찌는 듯이 덥고 건조한 가을에는 쾌적하게 느껴지죠. 이 차이가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땀을 흘려서 그 땀이 증발할 때 체온을 낮추는데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이미 수증기가 가득 차 있어서 땀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땀이 마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몸은 훨씬 더 덥게 느끼고 실제로도 체온 조절에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장마가 끝난 직후 그리고 비가 온 다음 날 밤이 유난히 끈적하고 잠들기 힘든지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가득 차 있는 날일수록 우리 몸은 열을 식히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선풍기의 과학적 원리를 꼭 아셔야 합니다. 사실 선풍기 바람은 방 안 공기 온도와 똑같습니다. 선풍기가 공기 자체를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선풍기가 하는 일은 피부에 흐르는 땀을 빨리 말려주는 것입니다. 땀이 마르면서 우리 몸에 있던 열을 함께 빼앗아 가는데 이걸 과학에서는 기화열이라고 부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는 현상으로 젖은 빨래가 바람에 마르면서 차가워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름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잠시 후 시원해지는 것도 한증막에서 나와 몸에 물을 적신 채로 부채질을 하면 금방 서늘해지는 것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빈 방에 선풍기를 켜놓는 건 전기 낭비일 뿐입니다. 식혀줄 땀이 없으니까요. 외출할 때는 선풍기를 꼭 끄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방 안 공기가 체온보다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선풍기를 틀어봤자 뜨거운 바람만 얼굴에 들이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즉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문이 하나뿐인 방에서는 선풍기 머리를 창밖을 향하게 해서 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방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강제로 밀려나가고 문틈이나 다른 작은 틈으로 바깥에 비교적 시원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걸 마통풍, 즉 교차 환기라고 부르는데 만약 집에 창문이 2개 이상 있다면 서로 마주보는 창문을 동시에 열어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공기가 한쪽에서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기가 훨씬 빠르고 시원하게 이루어집니다. 환기를 하실 때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한낮에는 바깥 공기 자체가 너무 뜨거우니까 창문을 열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벽이나 늦은 밤 그리고 이른 아침 시간에 바깥 기온이 실내보다 낮아졌을 때 환기를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무시기 전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낮 동안 데워진 방 안에 더운 공기를 미리 빼내주시면 잠자리에 들 때 훨씬 쾌적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습도가 체감 온도를 크게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습기만 잘 잡아도 훨씬 시원해진다는 뜻입니다. 비싼 제습기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부엌에 있는 굵은 소금이면 충분합니다.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굵은 소금을 헌망이나 스타킹에 한 컵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입구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옷장이나 신발장, 창틀 구석에 놓아두면 소금이 주변의 습기를
쭉쭉 빨아들입니다. 소금이 주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 즉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보송보송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시원하게 느껴지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은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특히 장마철과 여름철에 비염이나 천식,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높은 습도로 인한 곰팡이와 진드기 증식입니다. 그러니 굵은 소금 주머니로 습기를 잡아두시면 더위 해결과 동시에 호흡기, 피부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금이 습기를 잔뜩 먹어서 딱딱하게 굳었다면 햇볕에 바싹 말려주시면 다시 새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돈이 거의 안 드는 반영구적인 제습제인 셈이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TV 같은 가전제품이나 금속 가구 바로 옆에는 놓지 마세요. 살짝 떨어진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울 때 냉장고 문을 열어두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는 안쪽에 열을 뒷면 방열판 밖으로 뿜어내는 구조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냉장고 압축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뒷면에서 뜨거운 열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방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전기세 폭탄까지 맞게 됩니다. 냉장고 문은 꼭 닫아두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선풍기 바람을 직접 차갑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얼린 페트병을 활용하는 겁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바로 이 얼린 페트병입니다.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전체에 8알 정도만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물은 얼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득 채운 상태로 얼리면 페트병이 터질 수 있습니다. 8알만 채워서 냉동실에 꽁꽁 얼려주세요. 간혹 소금물을 넣으면 더 오래 시원하다는 말이 있는데 소금물은 끈적거리고 페트병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맹물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페트병 하나만 만들어서 쓰시면 2-3시간 정도 지나면 다 녹아버리는데 이왕 만드는 거 2-3개씩 미리 얼려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가 다 녹으면 냉동실에 있던 다른 페트병으로 바로 교체하시면 하루 종일 끊김없이 시원한 바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린 페트병을 마른 수건으로 감싸주세요. 수건으로 감싸는 이유는 얼음이 녹으면서 겉면에 물방울이 맺히는데 이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수건에 감싼 페트병을 선풍기 앞에 놓거나 조금 높은 의자 위에 올려두세요. 여기서 과학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찬 공기는 밀도가 높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페트병을 조금 높은 곳에 두어야 시원한 기운이 방 안 전체로 더 넓게 퍼집니다. 이렇게 해두면 선풍기 바람이 얼음 표면을 스치며 차갑게 식어서 나옵니다. 마치 간이 냉풍기를 틀어 놓은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돈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았는데 말이죠.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으시면 넓은 쟁반이나 그릇에 얼음 몇 개와 물을 살짝 담아서 선풍기 앞에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음물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기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바람이 더 시원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물이 튀거나 흐를 수 있으니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 근처는 피해서 놓아주세요. 선풍기와 페트병으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를 처음부터 막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먼저 외출하실 때 양산을 꼭 쓰세요. 그런데 양산은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색깔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양산은 바깥쪽이 흰색이고 안쪽이 검은색인 양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쏟아지는 햇볕은 밝은 흰색 표면이 반사해서 막아줍니다. 그리고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된 열기는 안쪽의 검은색이 흡수해서 그 열기가 다시 얼굴로 반사되는 걸 막아줍니다. 이중으로 열을 차단하는 셈이죠. 양산이 없으시다면 밝은색 모자에 손수건을 목 뒤에 덧대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목 뒤는 직사광선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을 가려주는 것만으로도 체감 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집안에서는 해가 강하게 드는 창문, 특히 서쪽이나 남쪽 창문에 은박지를 붙여보세요. 신문지나 커튼으로 빛을 가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은박지는 햇빛에 포함된 복사열을 아예 밖으로 반사해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열 차단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은박지 한 장이 우리 집 벽을 단열재로 두르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 은박지를 붙이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커튼은 빛은 가려도 열까지 막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은박지나 반사 필름을 함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창문에 화분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잎이 넓은 식물을 창가에 두면 잎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식물이 수분을 내보내는 증산작용을 하면서 주변 공기를 살짝 식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열기를 막으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냉각 지점을 공략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굵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는 피부 표면과 혈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이곳을 식히면 혈액 전체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보세요. 이 부위를 시원하게 하면 차가워진 혈액이 심장을 거쳐 온몸을 돌면서 체온을 빠르게 낮춰줍니다. 에어컨 없이도 몸 전체가 서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손목 안쪽도 같은 원리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입니다. 손목 안쪽에는 맥박이 느껴지는 곳, 바로 아래로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잠깐 차가운 물에 손목을 담그기만 해도 체온이 빠르게 식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외출하셨다가 더위에 지치셨을 때 근처 화장실이나 식당에서 손목에 찬물을 끼얹는 것만으로도 응급처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것을 맨살에 직접 대거나 20분 이상 계속 대고 있으면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수건에 감싸서 대시고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하시면 안전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가장 기다리셨을 숙면 비법입니다. 밤에 너무 더워서 자다 깨기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먼저 왜 더운 밤에 잠이 안 오는지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잠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 깊은 곳의 온도, 즉 심부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저녁 9시 무렵부터 심부체온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심부체온이 0.3도에서 0.6도 정도 떨어지면서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고 손과 발 같은 말단의 혈관이 넓어지면서 몸속의 열이 피부 표면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심부체온이 떨어지는 과정 자체가 뇌에게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름밤에는 방 안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피부에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심부체온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니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자꾸 깨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열대야에 잠을 설치는 건 단순히 덥다는 느낌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잠들기 위한 체온 조건 자체를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숙면을 위한 해법도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잠들기 전에 심부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잠들기 전 샤워입니다. 너무 더워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바로 자리에 누우면 시원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수면과 체온에 관한 수천 건의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섭씨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평균적으로 더 빨리 잠들고 더 깊게 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일시적으로 피부 표면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속 열이 피부 쪽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끝내고 나오면 그 열이 피부 표면에서 빠르게 발산되면서 평소보다 더 가파르게 심부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잠들기 신호를 인위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반대로 잠들기 바로 직전에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이 추위에 반응해서 오히려 체온을 끌어올리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숙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운 여름밤에는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따뜻한 물로 짧게 샤워를 하시고 그 다음 시원한 방에서 몸의 열이 자연스럽게 식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얼린 페트병을 활용하면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감싼 얼린 페트병을 잠들기 전에 2개 준비하세요. 하나는 머리 옆에, 다른 하나는 발밑에 놓아두세요. 머리 쪽 페트병은 머리 주변의 열기를 식혀주고 발 쪽 페트병은 하체 쪽 열기를 빼줍니다. 특히 발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피부 가까이 모여 있고 열 방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위라서 발을 식혀주면 심부 체온을 낮추는데 꽤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위아래에서 동시에 열을 식혀주면 몸의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어르신들 중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대야에도 4~5시간은 깨지 않고 주무셨다고요. 다만 너무 차가운 것을 머리맡에 오래 두면 오히려 두통이나 컨디션 저하를 느끼시는 분도 있으니 처음에는 수건을 2겹 정도로 감싸서 시작해 보시고 본인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침구 선택도 숙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름철에는 합성 섬유 이불보다는 면이나 못이 삼배처럼 땀과 습기를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천연 소재 침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땀이 침구에 갇혀 있으면 그만큼 체온도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카페인이 든 음료나 술을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 자체를 방해하고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체온을 올리고 수면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늦은 시간에는 커피나 녹차, 그리고 술은 피하시고 미온수나 따뜻한 보리차 정도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 올여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비법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풍기를 창밖으로 향하게 해서 환기하기, 굵은 소금으로 천연 제습기 만들기, 얼린 페트병으로 무전기, 냉풍기 만들기, 은박지로 열기 차단하기,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미온수 샤워와 잠자리에 페트병 2개 놓는 숙면 비법까지.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여름을 훨씬 시원하고 건강하게 바꿔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수칙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선풍기 화재 예방입니다. 선풍기 모터 뒤쪽에 먼지가 쌓이면 과열되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먼지를 닦아주시고 주무실 때는 반드시 타이머를 설정하고 주무세요. 선풍기 바람을 밤새 직접 몸에 쐬는 것도 체온을 과도하게 떨어뜨리고 근육을 경직시킬 수 있으니 타이머로 2~3시간 정도 작동하게 설정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둘째, 수분 섭취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갈증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물을 안 드시면 어느새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온열 질환 증상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정도는 열탈진이라고 부르는데 2단계에서는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을 천천히 마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변에 더위를 드신 분이 계시는데 땀이 나지 않으면서 피부가 뜨겁고 정신이 흐릿하거나 의식이 혼란스럽다면 이건 열사병 증상입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 자체가 무너진 상태라서 매우 위험하며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이때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분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시면 안 됩니다. 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119가 올 때까지 몸을 식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사시는 가족, 이웃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백과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근거 있고 실용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올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